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메소드 특강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혜원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코로나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유행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디하게 이렇게 모자를 한번 쓰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제가 그 강의 주제는 2022년 유행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바타로 살아가는 지구,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 있는 나의 내 현실과 그 가상에서 내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아바타가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꿈꾸는 그런 일들을 새로운 세상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바타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바타로 살아가는 지구로 이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이 버스 뭐 이게 뭐야? 그냥 뭐 타는 버스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깝게 생각해서 그냥 버스입니다. 그냥 올라타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버스를 타려면 버스표를 내야 되잖아요. 토큰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게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버스에 올라탈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VR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 아닌데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을 저희는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상현실에 이제 요즘에 AR 얘기 많이 나오죠. AR은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그 현실에 거기에다가 현실감을 좀 더 있게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는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VR, AR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확장현실이라고 하는 XR이 붙으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상과 증강현실, 그쵸? VR과 AR, 이 기술에 개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확장된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장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메타버스라는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면서 굉장히 사고가 확장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는 그러한 그 플랫폼으로서 지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메타버스입니다. 원래 메타버스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온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메타라는 그런 단어에서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로 만들어진 게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좀 메타버스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죠. 20 몇 년 전일 거예요. 그때 그 싸이월드에서 그 안에서 내가 그 뭐 옷장도 만들고 거기에서 옷을 꺼내서 입고 하는 이런 미니 옷장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셨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싸이월드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포켓몬스터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잡으러 다니느라고 뛰어다니는 그런 핸드폰 안에서 그런 가상현실 안에서 뛰어다니던 이런 게임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한동안 센세이션하게 이제 그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아바타라는 영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몰랐을 때죠. 근데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되게 깊게 하면서 여러 번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아바타 영화였어요. 근데 이 아바타 영화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제 손안에 이제 보급이 다 되고 이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전화 기능, 문자 기능, 그리고 뭐 달리기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요거 하나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게 생활 속에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메타버스의 개념을 알게 되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콘텐츠가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게도 어떻게 접목하면 될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냥 버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올라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연결을 지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개념이라는 것들을 한 번만 내가 인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금방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거는 버스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면 뛰어갈 수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올라타보자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보셨으면 하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요즘에 영화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보면 영화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두 개의 영화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바타는 많이 보셨을 거고, 네,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아바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 나온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감독으로 이거를 제작을 한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아시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에서 그러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지구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상현실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가 아마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개의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버스예요, 그냥 올라타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타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바타라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바타죠. 아바타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혜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여기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 속에서는 저하고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힌두교에서는 지상으로 하강한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소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일단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상현실 속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디지털 지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거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가상에서 디지털 지구라고 하는 그런 가상 현실 안에서 저희는 또 새로운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즐거운 뭐 생활도 해보고 내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타실 때 토큰을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일단은 내가 아바타가 뭔지 그리고 이 아바타가 이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디지털 지구에서 그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하는 그런 창업자들에게 이거를 접해보고 그리고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이거를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하이 하고 이렇게 있는 그 캐릭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의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 했던 그 공간 안에서 제가 체험 활동이라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내가 게임을 하듯이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놀이터에서 내가 한바탕 놀았다 그랬더니 내가 좋은 체험을 하고 나왔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는 그 해변에 그 썬비치 있는 해변에 거기서 이제 보드를 타고 그 바다를 누비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 맥주 체험존에서는 맥주를 이렇게 시음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번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 소상공인들하고는 조금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 소상공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공간의 제약, 환경의 제약, 아니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아이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제약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가상현실에서는 그거를 제약을 두지 않고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의 그 사업장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접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매체나 이런 데들 이용해서 많이 경험도 해보시고 요즘엔 무료로 이렇게 그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잠시 후에 또 그 플랫폼들 소개를 또 잠깐 해드릴 텐데 거기서 내가 내 아바타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내 수익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거 잘 몰라.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워낙에 그 메타버스라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도대체 뭔데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콘텐츠의 기획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일단 몰라도 올라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착역은 각자의 꿈을 갖고 있는 곳이 종착역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작게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마트워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이런 영화까지 어차피 우리는 이미 실생활에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꿈이나 상상, 그런 것들이 모든 상품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모든 콘텐츠가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품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손안에 든 이 그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이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상품 구매에 그런 그 클릭이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올라타고 있는데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빨리 준비를 해서 올라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의 상품들을 이제 구매를 해줘야 되는 소비자층은 젊은 세대라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세상에 우리는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농촌진흥청에서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경진대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농업 쪽에서 이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되게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근데 이 행사를 메타버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연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발표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아바타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대회를 치르고 그리고 상장을 수여하고 이런 그 행위들을 시상식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한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여자분들은 종이 인형을 이제 사서 그걸 오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방도 걸어주고 옷도 입혀보고 모자도 이렇게 씌워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 누나나 여동생이 이런 걸 한다 그럴 때 오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오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추억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놀이 문화들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걸로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가장 가깝게 우리가 추억 속에 있었고 기억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게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가깝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시장의 변화일 뿐이다. 저는 메타버스는 시장의 변화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년 전에도 메타버스는 나와 있었고 우리가 저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런 그 자동차 막 변신하는 이런 영화들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게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 세계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깝게 이렇게 들어와서 입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는 시장의 변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나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가깝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올라타서 내가 어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건지 그리고 내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한 번씩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일종입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에는 그 문방구라고 했죠. 그 문방구 앞에서 막 게임하고
그런 기계들 놓고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조금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 표현된 그런 메타버스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깝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저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게더타운에서 회의를, 그 여성 스타트업 포럼에서 회의를 한 그런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조금 단순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서 회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한 건데, 이 안에서 뭐 와인바에 가서 와인도 마시는 거 해보고, 그리고 강당에 모여서 강의하는 거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캠프파이어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컨텐츠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그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 안에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고자 하는 이런 컨텐츠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유롭게 구현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놀고 이야기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제가 VR은 가상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AR은 증강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장현실이라는 XR의 개념이 이제 막 나타나면서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어떤 상품으로 만들 것이냐는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플랫폼이 있구나, 이런 게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인지를 하시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품이나 또는 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플랫폼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난 여기에다 어떤 콘텐츠를 넣어볼까?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넣었을 때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굿즈나 이런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백. 이런 것들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뭐 얼마, 만 원이면 만 원, 뭐 1,000원이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게임할 때 게임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내고 사서 내가 걸어보고 메워보고, 내가 현실에서는 그 수천만 원씩 하는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그런 그 명품백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많지 않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면 저도 한 번도 그런 뭐 명품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서 활용을 해서 내가 한번 걸어도 보고, 그리고 입어도 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다가 소비자들은 돈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쓰는 그 돈을 내 상품에다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을 한번 잘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디지털 쪽으로 이제 ICT랑 접목을 해서 농업 쪽에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드린 사례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농업 쪽에서도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갈 수가 없었던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또 농촌은 또 지방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산 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가 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주변에 있는 힐링 포인트들은 너무 많은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체험객들을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내가 새싹을 키우고 그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해서 내가 작물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가치들이 내가 도전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메타버스는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생활 속에 있었던 놀이문화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우리가 옛날에도 다 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놀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게임들을 많이 하지만 저희 세대 때는 뭐 팽이놀이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이 문화로 가지고 있었던,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옮겨오느냐, 그리고 그 놀이 문화를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 메타버스로 실제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형 이런 그 집회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온라인에 이 메타버스로 옮겨오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컨텐츠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도봉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진로 상담을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이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고, 심지어는 용산구에는 교육을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사를 양성하는 양성 과정, 예, 그런 것들도 예,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 교육기관, 정치, 어떤 기관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입생 이런 새로 이제 신입 행원들이 들어오면 그 교육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나 이런 데들도 이제 삼성화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소통 교육을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영업 쪽에 관련된 그런 직종에서도 이미 메타버스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그 메타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계속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겟더타운에서 이거를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이미 깊숙하게 메타버스는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이벤트나 그리고 많은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쪽에서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백을 내가 구매를 해서 가방을 메어본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 패션 쪽에서도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바타로 해가지고 이제 안에서 그 쇼룸에서 내가 이것들을 앞뒤를 살펴보고 신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BTS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한 거예요. 이제 콘서트를 못하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예, 요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콘서트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상현실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니까 수백만 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BTS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굉장히 이게 핫하게 떠올랐던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인원의 제한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안에 가상현실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정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많은 팬들에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를 확장을 시켜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팬들에게는 이게 가상현실이기는 하지만 만족감을 더 줄 수 있었다. 어차피 현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거에 열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가졌다라고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직방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서도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 가상현실 안에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그 메타버스 이용해서 만들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 이런 데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의 생활하는 공간, 예, 방이나 이런 것들, 거실, 이런 생활하는 공간만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보여줘도 팬들이 굉장히 열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이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가깝게 내 사업에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붙여보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찾아서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무료로 사용을 하면서 내가 한번 경험처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페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페토에 들어가시면 제가 캐릭터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골라서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신발을 착용하고 해서 여기 안에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게더타운 플랫폼에서도 제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농촌진흥청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이프렌드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렇게 돈이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플랫폼들을 한번 내가 접해보시면서 내 거하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활용하면 될지 그거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도 있고요. 가장 가깝게는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줌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화상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육부터 이런 미팅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줌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여지껏 온라인 화상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메타버스 플랫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고 내가 이거를 한번 어떻게 내 사업에 접목을 해서
기획을 해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제가 고민에 빠졌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가 그 현실에 있는 이런 삶에 대한 것들도 어떨 때는 이게 좀 어렵고 풀어가기 힘들고 버겁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상현실에서 내가 이걸 해본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그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과연 내 그 생활에 접목할 수 있을까? 또는 내 사업에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제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의 그 판단으로 내린 하나의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 제어의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그런 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상현실과 거짓을 혼돈하지 말게 하자라는 게 저의 그 나름대로의 그 결론이었어요. 가상현실과 거짓을 혼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가상현실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콘텐츠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떠한 윤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유익한 건지, 하지만 유해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 안에서 내가 이거를 즐기고, 그리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들에서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꿈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어떠한 상품들을 실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거짓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상현실과 거짓을 혼돈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상현실과 거짓을 혼돈하게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획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준비만 하다가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 먼 나라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 준비만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럼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제가 거기에 온몸을 던져서 들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내가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나란히 내가 서서 뛰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나란히 서서 내가 걷기까지는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현실적으로 있는 게 기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상현실에 있는 메타버스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그 현실 세계를 잘 다듬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그런 것들을 상품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컨텐츠를 구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저 나름대로 떠올랐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의 이미지로 제가 찾아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메타스퀘어 길 같은데 그 연인들이 막 걸어가면서 우리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미래에는 어떤 것들을 하고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래를 꿈꾸면서 이 길을 걸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의 손잡고 또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예전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여기를 길을 가면서 우리 아이들 낳아서 잘 키워보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니? 그리고 미래에는 뭐 하고 싶니?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 가로수길 걸으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억들이 저에게는 그 살아오면서 좋은 양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연인과의 추억, 또 아이들과 손잡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로수길을 걸었던 기억, 그죠? 기억과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추억, 네, 이런 것들이 그런 생활 속에 함께 있었던 그런 그 기억과 추억들이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옮겨와서 놀이 문화 자체가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현실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그냥 나누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실생활들에서 나도 모르게 접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것도 메타버스였었네. 이것도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기억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온라인이라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옮겨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 VR 그 쇼핑몰 또는 VR에서 상품을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몰 아니면 서비스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 느낀 거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AI가 지금 나와서 뭐 로봇가 제가 뭐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이번에 그 로봇가 커피 타주는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겠구나. 얼마 전 지인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러 중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그 로봇가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게 깊숙하게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이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세상이던 온라인 세상이던 어차피 그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가상현실에서 움직여지는 내 아바타가 움직여지고 있지만 그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 또한 사람인 제가 하는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많은 그 뭐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차피 온라인으로 옮겨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온라인 세상에서 이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그 함께 영위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더라라는 게 저의 그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잃지 않고 가상 그 세계에다가 내 콘텐츠를 옮겨 놓을 수만 있다면 저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쟁의 그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식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냥 뭐 활을 쏘거나 아니면 칼 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관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는 핵무기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그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다른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내가 메타버스라는 걸 몰랐으면 몰랐을까?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기를 삼아서
내가 어떠한 걸 가지고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저희 그 이야기 하시는 동안 이렇게 질문사항 주신 분들 있으십니다. 열심히 시청할게요. 큰 도움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열심히 시청해요.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정말 메타버스 정말 이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그 잠깐이나마 개념 정리를 제가 해드렸는데 버스에 올라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거를 담을 건지는 고민을 해보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착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종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플랫폼, 네, 가상 플랫폼 핫합니다. 네, 잘 시청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2022년 유행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버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한 그 버스 토큰을 가지고 그냥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타신 그 버스가 우리들의 그런 꿈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착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타서 내가 내 그 사업과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 기반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가상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고 기획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